여러분은 세상이 다 무너진 것 같다고 느꼈던 순간이 있으신가요? 삶의 중심이라고 믿었던 대상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순간, 평생을 연구했던 성과나 업적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순간, 우리가 세상의 중심이라고 믿어온 것들이 영원한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에는 누구나 주저앉아 울고 싶어지잖아요. 이 책의 저자 룰루 밀러도 그런 날들을 오래 견뎌야 했다고 해요. 생화학자였던 그녀의 아버지는 어릴 적부터 열역학, 제2법칙에서는 누구도 벗어날 수 없다고 말씀하셨대요. 혼돈은 절대 줄어들지 않고 오직 늘어나기만 한다고요. 그 말은 어린 그녀에게 평생 지워지지 않는 두려움으로 남았습니다. 자라서도 그녀는 삶이 흔들릴 때마다 그 말이 사실이 될까봐 무서웠다고 합니다. 사랑이 끝났을 때도, 스스로가 초라하게 느껴질 때도 혼돈은 언제나 그녀보다 한 걸음 앞서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았대요. 룰루 밀러는 혼돈이 사람들을 집어삼킬 수 있다고 생각했대요. 혼돈은 갑자기 당신의 화초를 썩어 물러지게 하고, 당신의 소중한 가족의 생명을 앗아가고, 가장 소중한 기억을 부식시키고, 가장 좋아하는 도시를 무너뜨릴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혼돈은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이라는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 일어나는가 하는 시기의 문제라는 게 더 두려웠대요. 과학자인 그녀의 아버지는 누구든 그 혼돈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가르치셨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100년 전 한 남자의 이야기를 우연히 발견합니다. 데이비드 스타 조던, 그는 여러 방면에서 혼돈과 싸우는 사람이었죠. 그는 거대한 생명의 나무의 형태를 밝혀냄으로써 지구의 혼돈의 질서를 부여하는 일을 했거든요. 더 정확히 말하면 분류학자였죠. 그는 생명의 나무가 완성되면 모든 동식물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밝혀질 거라고 했대요. 그의 전문 분야는 어류로, 그는 새로운 종을 찾아 전 지구를 항해하며 시간을 보냈어요. 그는 새로운 어종을 찾을 때마다 유리병에 담아 조심스레 이름표를 붙였습니다. 유독 다루기 힘든 물고기를 잡을 땐 스트리크닌이라는 독을 즐겨 썼다고 합니다. 그는 세상의 혼돈 속에서 자기만의 질서를 하나씩 쌓아 올린 셈이었습니다. 조던은 수십 년에 걸쳐 지치지 않고 일했고, 그 결과 당대 인류에게 알려진 어류 중 5분의 1이 모두 그와 그의 동료들이 발견한 것이었다고 해요. 그는 새로운 어종들을 수천 종 낚아 올렸고, 각각의 종마다 이름을 지어주었으며, 그 이름을 반짝이는 주석 꼬리표에 새기고 에탄올이 담긴 유리 단지에 표본과 함께 이름표를 넣었대요. 그렇게 그가 발견한 어류 표본들은 높이 더 높이 쌓여갔습니다. 그런데 1906년 어느 봄날 아침, 난데없이 닥친 지진으로 그가 수집한 반짝이는 표본들이 모두 바닥에 내동댕이 쳐집니다. 수백 개의 유리단지가 바닥에 떨어져 박살이 났고, 그의 어류 표본들이 깨진 유리와 넘어진 선반들에 의해 절단되었대요. 그리고 유리 단지의 이름표들이 바닥에 아무렇게나 흩어지게 되었으니 창세기가 거꾸로 펼쳐진 이 끔찍한 지진 속에서 그가 꼼꼼하게 이름 붙인 물고기 수천 마리가 다시 미지의 존재들로 되돌아간 거죠. 그런데 그는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않았대요. 지진은 혼돈이 지배하는 이 세계에서 질서를 세우려는 모든 시도는 결국 실패할 운명이라는 메시지를 전한 셈인데, 그는 그것에 귀 기울이지 않은 거죠. 그는 바늘과 실을 챙겨와 흩어진 물고기의 몸에 직접 이름표를 꿰매기 시작했습니다. 혼돈이 다시 자신의 질서를 삼키지 못하도록 밤을 새워가며 모든 물고기에 이 작은 동작을 반복했대요. 그의 작업은 혼돈의 맹공 앞에서도 그의 질서가 흔들림 없이 우뚝 서 있을 거라는 도전적인 소망이었죠. 룰루 밀러가 이 얘기를 들었을 때 그녀는 그가 바보라고 생각했대요. 바늘은 분명 지진에 맞서서는 효과가 있겠지만 화재나 홍수, 녹, 그 밖에 그가 고려하지 못한 수천 가지 파괴 방식에 대해서는 어쩐단 말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가 바늘로 이뤄낸 혁신은 너무 허술하고 너무 근시안적이며 자신을 지배하는 혼돈에 대한 무지를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했대요. 그러나 그녀가 나이를 먹으면서 자신에게 찾아온 혼돈에 뒤흔들리고 자기 손으로 자기 인생을 난파시킨 뒤 그 잔해를 다시 이어 붙여보려고 시도하고 있을 때 문득 조던이 생각났대요. 그래서 그의 끈질김에 관한 것, 그의 목적에 관한 것, 그 밀고 나아가는 추진력에 대한 방법에 대한 것에 관심이 생겨서 자기 확신이 없을 때도 밀고 나아가는 추진력을 잃지 않았던 그야말로 바보가 아니라 승리자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에서 그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녀는 그가 남긴 논문과 연구 자료, 회고록 등을 살펴보면서 혼돈에 항복하기를 거부한 분류학자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파헤칩니다. 그러나 그에 대해 알아갈수록 그녀가 존경했던 그 신념 위로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집니다. 연구 성과나 목표를 향한 집념과 별개로 데이비드는 세상을 열등한 것과 우월한 것으로 줄 세우는데 집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잔인한 믿음은 어류를 넘어 인간에게까지 그대로 적용되었습니다. 그는 어떤 인간은 태어날 자격이 있고 어떤 인간은 그렇지 않다고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훗날 1000만 명 이상의 삶을 짓밟은 인류 최대의 비극, 즉 나치즘의 홀로코스트를 가능하게 했던 우생학의 최전선에 바로 그가 있었습니다. 세상에 완벽한 질서를 부여하려 했던 남자가 실은 역사상 가장 끔찍한 학살에 이론적 토대를 마련한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그는 자신을 총장 자리에 앉힌 제인 스탠퍼드를 독살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습니다. 스탠퍼드 대학교의 설립자인 제인은 1905년 데이비드를 비판하는 보고서를 이사회에 보냈고 조만간 그가 해임될 것이라는 소문이 학교 안에 퍼졌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망 원인은 스트리크닌 중독, 데이비드가 성가신 물고기를 채집할 때 사용하던 바로 그 독약이었습니다. 룰루 밀러는 세상의 혼돈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법을 가르쳐 줄 거라 믿었던 사람, 데이비드에 대한 신뢰를 잃고 깊은 혼란에 빠집니다. 데이비드는 그녀를 안내해 줄 구원자가 아니었습니다. 혼돈을 이겨낼 마법의 주문도 삶의 지름길도 애초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이야기는 가장 놀라운 반전을 향해 나아갑니다. 데이비드가 평생을 바쳐 구축하려 했던 물고기라는 질서. 알고 보니 생물학적으로 물고기라는 범주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진 겁니다. 실제로 어떤 물고기는 다른 물고기보다 오히려 인간과 더 가까운 혈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물고기는 자연의 실제 모습이 아니라 인간이 편하게 나누려고 그어놓은 상상의 선에 불과했던 거죠. 데이비드가 평생을 바쳐 완성하려 했던 그 질서가 처음부터 허구였습니다. 저자는 이 사실 앞에서 오랫동안 두려워했던 혼돈을 다시 마주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두려움이 조금씩 다르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이 처음부터 정해진 위계와 질서가 없다면 누군가를 열등하다고 줄 세울 근거 역시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니까요. 물고기라는 이름표든 세상이 나에게 붙인 어떤 라벨이든 그건 그저 누군가 그어놓은 선일 뿐 결코 진짜 나를 다 담아내지 못합니다. 우리는 저마다의 우주에서 저마다의 빛과 의미를 품고 존재하니까요. 혹시 지금 당신의 세계가 무너져 내린 것처럼 느껴지시나요? 어쩌면 그건 끝이 아니라 나를 가두던 낡은 이름표를 떼어낼 때가 왔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완벽한 질서 대신 금간 시멘트 틈새로 피어나는 잡초처럼 정해진 자리가 없어도 우리는 끝내 살아낼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정해진 자리 없음은 우리가 진짜 자유로워질 수 있는 유일한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세상이 정해놓은 틀에 나를 맞추지 마시고 여러분만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가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톡북이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